경제가 뒤집혔습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20년 초보다 약 130%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얼마나 좋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Consumer Sentiment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44.8을 기록했습니다. 195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습니다. 코비드 때보다도 낮습니다. 주식시장은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역사상 가장 나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내 돈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상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배운 경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주식도 오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경제가 먼저입니다. 주식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뒤집혔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커져서 월스트리트의 대형 기관들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5년 11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고용 통계보다 주식시장을 먼저 보는 게 경제 흐름을 읽는데 더 정확할 수 있다고요. 주식이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식이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020년 4월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비드 후 미국 실업률이 2020년 2월 3.5%였는데 4월에는 14.7%까지 뛰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일자리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주식 투자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마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경제가 생긴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K자형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K를 그려보세요. 위쪽 선은 올라가고 아래쪽 선은 내려갑니다. 둘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잠깐 희망이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초 사이에 저소득층 임금이 잠시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K 모양이 살짝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부터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게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49%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40%가 미국 전체 부의 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은 대부분 주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소비는 경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상위 40%가 소비의 60%를 이끌고 그들의 돈이 주식에 있다면 주식이 오르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주식이 내리면 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경제가 나빠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은 주식 자산이 1달러 늘어날 때마다 소비가 5센트 늘어납니다. 2010년에는 2센트가 안 됐습니다. 15년 만에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JP 모건의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식 가격의 변화가 다른 어떤 경제 지표보다 소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예전에는 임금이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경제를 이끕니다. K자형 경제는 단순한 빈부격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AI가 이것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무엇이 이끌고 있을까요? 지난 3년간의 답은 간단합니다. 2023년 S&P 500은 26.3% 올랐습니다. Magnificent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 7개 기업이 그 상승분의 62%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없었다면 S&P 500은 10%도 안 올랐을 것입니다. 2024년도 비슷했습니다. 이 7기업이 S&P 500 전체 수익의 약 60%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이 7기업은 S&P 500 전체의 10%도 안 됐습니다. 2024년 중반에는 거의 30%가 됐습니다. 이 기업들을 이끄는 힘은 당연히 인공지능입니다. JP 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AI 관련 주식 30개에서 단 1년 만에 미국 가계 자산이 5조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이 돈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연간 약 1,8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식당, 여행,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며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AI의 돈이 들어옵니다. 기술주가 오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경제가 좋아 보입니다. 또 AI의 돈이 들어옵니다. 이 사이클이 돌고 돌아갑니다. 강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는 그 하나가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는 단지 부유층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K의 아래쪽을 더 세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일반 직장들이 의존하는 일을 없애버리면서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가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4년에 전체 경제는 2.4% 성장했지만 신입 전문직 월급은 오히려 1.8% 줄었습니다. 엔트로픽 CEO는 2025년 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몇 년 안에 화이트칼러 신입 일자리의 절반 정도를 없앨 수 있다고요. 공장 일이 아니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무직 전문직 이야기입니다. AI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동시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면 거의 다 씁니다. 부유층보다 6배 이상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부유층이 더 써준다고 해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이유로 2026년 경제를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불안함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44.8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저치는 2022년 6월에 50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21% 떨어진 겁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저소득층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입니다. 주식시장은 최고치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는 역대 최악입니다. 이게 바로 K자형 경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간격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좁혀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실제로 해야 할 것.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큰 투자 회사들이 꽤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의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아주 소수의 기업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 가치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KKR이 2026년 전망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AI 투자, 부유층 자산, 정부 지출이 세 가지에 달려 있는데 위험한 점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AI가 지금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빠르게 성과를 낼 확률을 반반으로 봤습니다. 나쁜 전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반짜리 결과가 내 노후의 기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이미 지금 보입니다. 피델리티의 자산 배분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식 가격 변화가 다른 어떤 경제 지표보다 소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주식이 내리면 내 포트폴리오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바로 나빠집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 쿠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블랙록, 모닝스타, 캠브리지 어소시에이트, 골드만삭스, 지난 몇 달 동안 이 회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위험할 만큼 한 곳에 쏠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주식 60%, 채권 40%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주식이 80%가 넘었을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서요. 모닝스타의 2026년 초 리서치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주식 대부분은 미국 대형 기술주에 몰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인덱스가 자동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캠브리지 어소시에이트의 2026년 전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살펴보고 분산할 좋은 타이밍이라고요. 폭락이 온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너무 한 곳에 몰린 리스크가 이미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식과 신흥시장입니다. 모닝스타는 2025년에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을 앞질렀고 2026년에도 계속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선진 해외 시장보다 신흥 시장을 더 좋게 봤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장비, 에너지 시설 등 AI 인프라의 핵심이 신흥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맨삭스의 2026년 5월 보고서를 보면 한국 수출만 해도 2025년 12월 200억 달러에서 2026년 3월 300억 달러로 단 3개월 만에 50% 올랐습니다. AI 하드웨어 수요 덕분입니다. AI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금입니다. 블랙록은 2026년 봄 보고서에서 금을 포트폴리오 안정장치로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벤 에크는 금 채굴 회사 주식을 지금 가장 매력적인 기회라고 했습니다. 실적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데 주가는 아직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즈덤 트리 리서치에서는 주식 60%, 금 20%, 채권 20%로 구성하면 오랜 기간 전통적인 60대 40 주식 채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나왔습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도 더 좋았습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이 아니라 큰 기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부유층이 소비를 줄이는 건 파산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포트폴리오가 좀 내리면 덜 부유하다고 느끼고 지갑을 닫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전체 소비의 60%가 같이 멈춥니다. K자형 경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진짜 이익을 내는 좋은 대형주를 갖고 계세요. 해외와 신흥 시장은 분산합니다. 채권이 다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두세요. 그리고 금을 흔들리기 쉬운 시장에서의 보험으로 생각하세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바꿀 때입니다.